VBA 반복문에는 for next문, for each next문, 마지막으로 두 루프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반복문이 for next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영상들에서 for next문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 영상에서는 시트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12개의 시트를 숨기는 작업을 코딩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시트 숨기는 것을 for next 문으로 구현한 것을 for each next 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꿔야 되냐고 제게 물으시면 for next 문보다 for each next 문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개발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쉬운 for next 문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 for next 문으로 구현한 것을 자꾸자꾸 for each next 문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죠. 자, 갑니다. for each 기본 문법은 변수를 쓰시고요. 전치사 in을 쓴 다음에 전체 범위를 씁니다. 그리고 반드시 next로 끝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in 뒤에 전체 범위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자, this workbook 이 프로시저가 입력되고 있는 이 엑셀 파일의 모든 워크시트들을 대상으로가 전체 범위가 되고요. 이 전체 워크시트들 중에서 하나의 시트를 변수 sh로 받겠습니다. 자, 한 개 한 개 시트씩 판단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dimension sh as worksheet 개체 변수로 선언을 하고요. 자,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안에서 시트의 이름이 만약에 시트의 이름이 메인이거나 그렇지 않고 시트의 이름이 외우기이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 두 개의 시트들은 무시하고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만 판단할 거야. 나머지 시트들은 어떻게 할 건데 비주얼을 뭘로 할 거야? false로 할 거야. 끝났습니다. and if로 끝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12개의 시트가 모두 다 숨겨졌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이 코드의 전체적인 로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체 워크 시트들 중에서 어떤 거를 시트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씩 한 개는 하나씩 숨기는 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직을 좀 바꿔보죠. 어떻게 바꿀 거냐면 변수를 하나를 지정을 해갖고요. 그 변수에다가 숨길 시트의 이름을 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for each next 문이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이 변수에 들어있는 모든 숨길 변수들을 어떻게 숨기겠다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코드들을 그대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이 부분을 true로 해갖고요. 자, 테스트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니까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s라는 변수를 지정할 건데 그 s라는 변수에 몇 개의 방을 만들 줄 모르니까 동적 배열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동적 배열로 선언을 해서 시트의 이름이 메인이거나 시트의 이름이 외우기이면 무시하고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만 진행을 할 거야 라고 해갖고요.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건데 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이름을 보관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s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동적 배열이고 몇 개의 방을 선언할지를 모르니까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재선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redimension 기존의 값을 보관을 하면서 preserve 무엇을 s 변수에 들어오는 값을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겠어. 자, si에 들어오는 변수방에 들어오는 것들은 뭐야? 시트의 이름들. 자,
숨길 시트의 이름들을 보관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i의 변수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증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for next 문이 반복이 끝나고 나면 s라고 하는 변수에 어떻게 해요? 자, 숨길 시트의 이름들이 다 보관이 되겠죠. 자, 보관이 되면 for next 문을 빠져나와서 그 시트들 중에서 s라는 변수에 보관된 시트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하겠어? first 숨기겠어 라고 해갖고 배열을 사용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은 한꺼번에 실행하지 말고요.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dimension I as long 타입으로 선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한꺼번에 F5로 실행하기에 앞서서 여기까지 자, 중단점을 설정을 하고요.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s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왔는지 자, 어떤 창을 띄워서요. 제가 이전 앞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조사식 창을 하셔갖고요. 자, 여기다가 s라는 변수에 들어온 값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5로 실행을 해갖고 자, 여러분 안 보이실 테니까 자, 확인을 해보면 S라고 하는 동적 배열에 들어온 값들이 자, 12개가 다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들어왔으니까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F5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 모두 다 정확하게 숨겨졌습니다. 자, for each next 뭔가 뭐를 동적 배열을 어떻게 해요? 자, 콜라보를 시켜서 자,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for next 문으로 자, 일반적인 for each next 문으로 하시는 것보다 어떤 걸로 동적 배열로 반복문을 쓰시면요. 정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십니다. 여러분들 배열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each next 문이 뭐다? for next 문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더라. 자, for each next 문은 in이라는 변수를 사이에 두고 자, 오른쪽에는 전체 범위, 그 전체 범위 하나하나 판단할 때 자, 왼쪽에다가 개체 변수를 쓰시고 안쪽에다가 실행할 구문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for each next 문 예제의 핵심은 뭐였었다? for each next 문과 동적 배열을 콜라보를 시켜서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봤더라.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리면 for each next 문을 가지고요. 자, 또 다른 실무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